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두 분을 모시고 여자 심리에 대해 낱낱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정씨의 라이프로그 채널에서 블로그로 기록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공대 기계과를 나와 남자분들의 심리나 경험적으로 들었을 만한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부부 재테크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혜수연입니다. 우리가 연애 얘기할 때 돈 얘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오늘 최대한 많은 이야기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을 때 꼭 두 분이 했던 행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무조건 선톡입니다. 저는 무조건 선톡이에요.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 관계를 살짝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주제로 먼저 톡을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내가 그 주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조금 잘난 척을 하든지 내가 조금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주제라든지 내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선톡을 하는 게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주제를 먼저 던져주셨다는 얘기일까요? 그쵸. 그 사람과 내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주제를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자분들한테 던졌던 주제는 어떤 주제가 있으세요? 저는 이미 지금 결혼을 했으니까 10년 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시덥지 않은 건데 지난번에 들었던 그 노래 되게 좋았는데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웃긴 거긴 한데 그 당시는 AI도 별로 없고 알면서도 물어봐야지. 맞아. 알면서도 물어봐야지. 그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쭤봐요. 이런 식으로 일단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저는 잘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피곤하다 그러면 커피 쿠폰을 보내준다거나 비타민을 뭐 챙겨준다거나 그리고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대화를? 이 사람이랑 내가 진지한 관계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려면 대화 코드도 좀 맞아야 되고 이 사람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제 많이 탑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냥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다쟁이가 좀 됐던 것 같아요. 호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그게 썸 탈 때 벌어졌던 일인지 네, 썸 탈 때. 왜냐면은 사귈지 말지를 우리가 뭐 보통 썸 탈 때는 3번 만나고 뭐 사귄다 뭐 이런 암암리에 그런 룰이 있잖아요. 그런데 3번 안에 저도 마음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니까 며칠 안 되는 시간 안에 만나면 점심 저녁 같이 먹는다거나 오랜 시간을 보내셨나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일부러 어디 멀리 가자고 한다거나 물론 뭐 1박은 하지 못하지만 드라이브를 좀 가자고 하거나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제시를 하신 경우네요? 저는 그랬어요. 소연님이 방금 드라이브 얘기했잖아요. 지금 남편이 연애할 당시엔 저는 차가 있고 남편은 차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연락을 했죠. 제가 지금 님을 좀 납치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냐. 납치하려고요? 납치 통보를 하면은 그 남자가 오케이 콜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나에 대한 인간적인 호감은 일단 있는 상황이라는 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차에서 대화하는 게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차로 납치를 하고 다녔죠, 남편을. 전 반대였는데 차가 없었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주말인데 바람 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알아듣고 그럼 어디 갈래? 이러면 좋아요 이렇게. 이끌어냈어. 저는 이제 리드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게끔 던졌던 것 같아요. 전략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게끔 질문을 딱 만들어내는 근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 안 해주는 사람이랑 어차피 연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티키타카가 끊겼다 그러면 그냥 인연이 아닌 거죠. 근데 진짜 여자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아무리 소극적인 여자여도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어느 정도의 티를 낼 수밖에 없다? 티가 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평소보다 한마디 더 하게 될 거고. 맞아. 아니 나도 채통을 지키고 싶은데 그거 막 이렇게 배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지. 좀 이렇게 도도하게 있고 싶은데 몸이 막 기울어져 있다거나 뭔지 알죠? 맞아. 앞으로 쏠려 있고. 눈을 계속 아이 컨택을 하고 막 이런 거. 괜히 기웃거린다거나 맞아. 괜히 맞아. 그런 거죠. 진짜 티가 안 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그 사람의 카톡을 자주 들여다 보니까 프사 바뀌면 바로 알아. 어디 갔다 오신 근데 거예요? 아는 척하면 안 돼. 난 했어. 나 왜 이렇게 촌스럽지? 지금 남편이 그렇게 자주 바꾸는 스타일은 아닌데 바꿨다 그러면 정말 너무 잘 나왔다. 한번 해줘야죠. 진짜 적극적이다. 손톱의 핑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성향 반대인 것 같아. 많이 적극적이고 약간 저의 연애 스타일이나 남자분들한테 대하는 게 오히려 남자분들이 여자한테 대하는 그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맞네. 두 번째 질문 가볼게요. 남편분을 꼬실 때 어떤 행동을 해보셨는지 두 분 궁금하거든요. 첫날부터 남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를 했어요. 첫날 만나자마자 만났을 때 헤어질 때도 저희 또 만나요. 연락 드릴게요. 만날 수 있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막 이러면서 거의 도망치듯이
무서웠어요, 저는 선을 좀. 넘는데. 그래서 제가 딱히 이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이 사람의 호감을 사기 위한 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접근해야죠. 왜냐면은 회사 CC였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고백을 했다가 차이면 사실 굉장히 사무실에서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인데 같은 팀은 아닌데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내가 플러팅을 하더라도 쪽팔리는 짓은 하지 말자. 써 보이거나 맞아. 매너도 좀 좀 지키면서. 매너도 지키면서 막 들이대는 스타일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호감이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취미 활동을 되게 잘 봤어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대화 주제를 계속 이끌어내야 내가 만나서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정님 얘기 들어보면 이게 남자분들이 내행이나 썸을 탈 때 자연스럽게 부담 안 주면서 만날지를 고민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냥 단순히 여자들은 쇼핑을 좋아해 여자들은 뭐 명품을 좋아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예를 들면 커피를 뭐 라떼를 좋아하는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지 맞아. 그거 좋은 포인트. 라떼를 좋아하는 여자분이야. 예를 들어 플랫 화이트가 진짜 맛있는 압구정에 예쁜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실 안 갈 수 없어. 안 갈 수 없어. 이런 디테일인 거예요. 맞네. 근데 이 여자분도 호감이 있어야지만 오케이를 하는데 아닌 경우가 많고 여자분들 중에 인간적인 호감뿐이지 남자로서의 호감이 안 느껴지는데 오케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있죠? 응. 네. 그래서 남자분들은 어떻게 알아가야 되나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여자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대시를 하고 어떤 접근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신다고 했으니까. 생각난 거 하나 있어.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유정님이랑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관심을 자꾸 갖게 되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야구를 좋아하는 그러면은 야구를 공부해야죠. 몰라도 무슨 팀 좋아하냐 막 엮어야지. 경험이 없어도 막 옆에 팀장님이 똑같은 팀 팬이라는데 뭐 하면서 가드를 자꾸 내려야 되는 것 같아요. 가드를 마음의 그런 장벽을 좀 부수고 그냥 편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 편하면 안 돼. 긴장감을 항상 줘야지. 어느 순간 동성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 그 친구 선과 그게 약간 꾸밀 건 다 꾸미는데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예쁘게 입고 약간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다 하고 근데 대화는 이제 편하게 저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연애를 할 때도 내가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더라도 내 스스로를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게 더 중요했고 왜냐면 연애를 하면 이 사람을 1년, 2년 만나게 될 건데 계속 내가 예쁜 모습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 그래서 처음부터 좀 보여주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쌩얼로 나갈 수 나 남편이랑 썸 탈 때 쌩얼로 그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쌩얼이 있어. 더 이쁜 거 아니야? 화장을 못 해가지고 똥손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최대한 사람이랑 맞출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맞추고 그걸 넘어서는 맞아, 부분은 맞아. 그냥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 그런 얘기하면 오, 저 잘 모르는데 참 들어보니까 재밌네요 정도로만 얘기를 해주고 맞아. 사실 저는 야구를 좋아하고 남편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몰라요. 그러면 막 남편이 열심히 이야기하면 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되게 재밌다. 라고 영혼을 담아줍니다. 재밌게 얘기 들어준 다음에 예, 그러고 까먹어요. 다시 야구로 돌아와. 야구로. 남편이 저는 야구 감성이고 자기는 축구 감성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나에게 관심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항상 매번 썼던 방법이긴 한데 꿀팁 나오는 저는 계속 제가 플러팅을 많이 하는 편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먼저 막 고백도 많이 하고 이런 편인데 플러팅을 어느 정도 하다가 연락을 끊어요. 연락 안 해요. 근데 안 하는데 24시간을 안 해요. 애태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에 꾸준히 선톡을 했는데 내가 24시간 동안 선톡을 안 했는데 얘가 선톡을 할까? 맞아. 이거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본다는 거네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매일매일 꾸준히 연락 오던 사람이 연락이 안 오면 뭔가 심심하네? 빈 느낌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오빠가 어느 날 연락 안 했나 보다. 나한테 고마움을 주려고. 맞아. 그럼 그럴 때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이가 돈독해지고. 맞아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온 문자가 꼭 예를 들어 뭐 해? 이런 거여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는 그때 남편한테 이렇게 막 플러팅을 하고 있다가 우리 남편이 24시간 내에 왔던 문자가 뭐였냐면 회사였으니까 같이 노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 무리가 다 같이 놀고 나서 엠빵한 정성 문자가 왔고 그거 손톱으로 치나요? 손톱으로 치죠. 왔잖아. 대화 주제가 이 사람이 시작한 대화 점만 문구가 보내도 되네? 그렇지. 점만 보내면 뭐예요? 실수했어요? 그렇지. 발가락으로 누른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플러팅을 좀 티키타카를 다시 시작해야죠.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계속 퍼주기보다는 맞아. 기다리는 시간도 나도 주고 필요해요. 받아야 되니까 마음은. 그리고 만약에 나는 24시간 동안 연락이 안 와요? 그럼 전 접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일말에 관심이 없나 보네? 시간이 이렇게 보냈는데 내가 이렇게 선톡을 먼저 했고 어느 정도의 정성을 쏟았는데 없네? 그러면은 내가
나의 가치를 죽여가면서 이 사람에게 맞아. 계속 애정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과감하게 좀 접어요.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부분이 마음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한테 신경을 안 쓰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건데 본인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신경을 딱 꺼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연락 오지 않을까 일말의 생각을 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요즘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고민 사연을 받다 보면 짝사랑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짝사랑을 하는 기간이 한 2년에서 어떤 분은 10년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년? 네, 그래서 주고 싶은 뭐 말씀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도 두 분은 지금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